멀쩡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망할 수 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 발병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네, 올겨울에도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심장 건강에 유의해야겠는데요. 오늘 내본 보고서에서는 심근경색의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 정확한 얘기인데요. 참 무서운 병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병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경색증이란 용어는 모든 장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은 그 장기가 죽게 되는데 이러한 예. 현상을 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이 막히면서 뇌가 손상되면 뇌경색증이라고 하고요. 예. 심장 근육에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막히면은 음,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장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음, 장기 손상이 와서 뭐 중풍 이후에 후유증이라든지 네. 심근경색증 이후에 심부전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이게 겨울철에 또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병 원인이 뭔가요? 이 건강하게 보이는 일반인에게도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동맥에 보통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죽상 동맥경화반이 있습니다. 예.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수도관 안이 좁아지면서 수압이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일이 관동맥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누적된 죽상경화반은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는데요. 네. 죽상경화반이 벗겨지면서 혈중을 돌아다니는 혈소판에 거기에 이제 응집이 되어가 혈전이 생기고 그 결과 관동맥이 갑자기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겨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 겨울이 되면은 추워가지고 말초 동맥이 수축을 해서 예. 혈압도 오르고 음, 또 맥박이 증가합니다. 그게 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유인데요. 네. 네. 즉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혈소판 응집능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관동맥 혈전도 잘 생기고 또 심장에 무리한 일을 하게 되니까 겨울철에 심근경색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오래된 수도관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관도 막히기 전까지는 물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관상 동맥이 막히기 전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나요? 예, 심근경색증 환자는 한 반수는 관동맥이 막히기 전에 관동맥 죽상경화반이 보통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경화반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미 혈관 내경을 많이 잠식을 해서 혈류를 저하시키면은 협심증이 있게 되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운동 시에 또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가슴 정중앙이 묵직하게 아픈 그런 증세를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경화반이 깨지고 거기에 혈소판이 응집이 돼서 완전히 막히면은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반수의 환자는 이미 협심증의 증세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절반의 환자들은 관동맥 경화반이 굉장히 적어서 혈류를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경화반이 벗겨지면서 혈전이 발생해서 관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마른 하늘에 벼락 치듯이 아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심근경색증의 치사율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온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막혔으니까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먼저 응급으로 관동맥에 조영제를 주사해서 혈관 구조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혈관이 막힌지를 확인하는데 그것이 바로 응급 관동맥 조영술이라고 하죠. 네. 그 검사에서 어느 부위가 막혔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게 유도 철선을 넣고 그걸 따라서 풍선 도자를 넣어서 확장을 시키죠. 이게 바로 관동맥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화면에서 그래픽이 보시면 나오고 예, 네. 저 왼쪽은 하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확장을 하고 나서 혈류가 다시 재개통되는 예. 그런 모습인데요. 음. 저런 거를 이제 완전히 혈관을 수리하는 것이 스텐트를 넣음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 이후에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온전히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응급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인데 이 응급 시술이 지연되면은 심근 손상이 크게 옵니다. 아, 예. 그래서 후유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빨리 개통을 시켜서 심근 손상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가족이나 주변인이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지면 이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습니까? 병원까지 오기 전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추정을 합니다. 예. 부정맥이 떠서 급사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심장을 마사지해가지고 맥박이나 혈압을 유지하는, 즉 뇌에 피를 공급하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CPR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CPR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쓰러진 환자를 딱딱한 바닥 위에 눕혀놓고 이 가슴뼈를 눌러야 되죠. 심장이 척추하고 가슴뼈 사이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양손을 쭉 펴가지고 가슴뼈의 정중앙을 1초에 한 번씩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압박을 해주면은 심장이 척추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수축을 하게 됨으로써 뇌에 피를 공급해서 뇌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응급처치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가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문제는 이제 병원에 오기 전에 그런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 병원에 오기 전에 급사를 하게 되죠. 보통은 네. 악성 부정맥이 발생해서 예.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다행히 병원에 오기까지 생존을 했다. 네. 그럼 병원에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응급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는데 스텐트 삽입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고 직후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네. 부정맥이 도저히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게 한 5% 정도 달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1년 동안 쭉 통원 치료를 하는 도중에 또 한 5% 정도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전에 사망하는 환자 수도 상당히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고 병원에 와가지고 급성 사망률이 한 5% 되고 1년 이내에 아급성 사망률이 한 5%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병원까지 온 환자의 한 1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1년에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퇴원 후에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5%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망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되면은 아무리 관동맥을 빨리 뚫어주게 돼도 어느 정도 근육이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근육이 죽게 되면 심장에 회로가 많이 망가져서 추후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육이 상당히 손상이 되어서 심부전에 빠지게 되어서 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동맥을 재개통시켜 줬는데 그 스텐트에 혈전이 또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부정맥이 재발하거나 또는 심부전에 의한 사망이거나 또는 스텐트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토탈 한 5% 정도 추가로 생긴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죽어가는 심장, 죽은 심장을 다시 되살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손상된 심근은 회복이 되지 않고 비록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를 재개통시켜줘도 죽을 심근은 죽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심근세포 사망은 경색증 발병 직후에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4주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4주 이내에 죽어갈 심근을 되살릴 수 있으면 흉터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가 줄기세포 치료법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심근세포를 구제할 수 있는 치료법을 쭉 연구해 왔는데 환자의 골수 줄기세포를 골수 천자 없이 사이토카인을 피하 주사를 한 3일 하게 되면 골수의 줄기세포가 전부 말초 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걸 간단히 헌혈하듯이 추출을 하는 거죠. 골수 천자를 하지 않고 추출된 줄기세포를 카테터를 통해서 경색 심근에 주입해 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예. 그래서 발병 후에 4주 이내에 자가 말초 줄기세포를 경색 부위에 넣게 되면은 그 부위에서 죽어갈 심근세포가 회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주 이후가 되면은 이미 상황이 다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빨리 이런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요법을 받아서 죽어가는 심근을 살리는 것이 일생일대 중요하고 이 시술은 뭐 2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결과가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현재 혁신 의료기술로 진료 현장에 도입돼서 매달 한 4명 정도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심근경색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발률을 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발의 포커스는 두 군데인데요. 관동맥 스텐트를 넣은 부위. 네. 그래서 그건 금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속에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약을 반드시 일생 동안 드셔야 된다. 그게 네. 바로 아스피린 또는 뭐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부위에도 죽상경화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죽상경화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써서 확실하게 낮추면은 죽상경화반이 안정화되면서 그게 깨지거나 혈전이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겨울철에는 심장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서 이제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와 함께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